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어제 뭐 어떤 분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 작가라고 그러네요. 작가. 이 작가가 86학번 승현이라는 뭐 글을 쓴 작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윤석열에서 윤석열의 이제 구치소 근황을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이 콩밥을 변호사들과 나눠 먹었다라는 미담을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로페셔널 프리즈너 아닙니까? 그 밥 먹듯이 감옥을 들락거려 봤던 경험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요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접견 변호인 2명에게 구치소밥 나눠줘. 86학번 승현이 작가 글 미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의 구치소 목격담이 전해졌는데 86학번 승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86학번 승현이라는 책을 쓴 박성경 작가가 SNS에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윤통께서 식판에 나온 국가밥을 3등분한 뒤 같이 먹자고 덜어주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미담 같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무슨 미담인 양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 면회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12시부터 1시까지는 면회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금지물품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도 이제 이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 변호사 접견하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다. 교도소 밥을 같이 나눠 먹어 이게 가능한가? 접견실로 식판을 갖다 줬다는 거냐? 변호사들이 먹을 거 챙겨가서 나눠 먹었을 것이다. 저 정도가 미담이 되는 수준이다. 접견실로 밥을 갖다 주진 않는다. 조롱이 아니고 진짜 미담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 자체가 너무 웃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는 현재 요즘에는 구치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어제 뭐 요즘에는 뭐 변호사들하고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규정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접견하면서 밥을 나눠 먹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이것도 특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밥을 나눠 먹을 이유도 없어요. 구치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구치소 앞에 그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 데리고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방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고 뭐 변호사들이 볼 일 있으면 또 나와서 보든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그걸 구치소밥을 그 뭐 얼마나 맛있다고 그걸 뭐 변호사들이랑 나눠 먹습니까? 그리고 그게 미담이에요? 변호사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컵라면을 먹는 거야? 그리고 컵라면을 먹을 수도 없어요. 변호사 접견실에서 변호사들도 무슨 컵라면을 먹습니까? 컵라면을 거의 팔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가져와갖고 먹어요? 물을 끓일 데도 없어 거기. 어떻게 컵라면을 먹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미담이라고 사실은 뭐 할 수도 없는 이런 얘기를 굳이 이거 거짓말로 소설을 써가지고 뭐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가 안 돼. 하여튼 그 이직들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어그로 끌고 뭐 저렇게 하면 뭐 책이라도 좀 더 잘 팔리나? 그래서 하여튼 뭐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변호사들하고 뭐 밥을 나눠 먹었다라는 개소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분이 뭐 소설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설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윤석열 앞으로 이제 평생 남은 여생을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서 그 설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번 설날이 이제 첫 번째 설날이 되죠. 첫 경험이에요. 이번 설날을 잘 보내야 앞으로 교도소 생활 착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그 또 방송을 제가 보내드렸죠. 이제 기소가 되면서 그 면회가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연휴가 뭐 거의 일주일가량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면회를 좀 가지 않으면은 그 구치소 안에서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 그 감옥에 있는 게 이제 제일 힘든 뭐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가족들 뭐 연인, 부인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감옥에선. 뭐 물론 면회 오면 잠깐 보긴 하는데 그 솔직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미안하기도 합니다. 예?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옥바라지 하는 것도 가족들한테 미안한 일인데 또 뭐 면회까지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면목동에 살았어요. 중랑구 면목동에 제가 살고 있을 때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면목동에서 서울구치소까지 면회로 오려면은 한 2시간 정도는 걸려요. 최소한. 예? 지하철로 이동한다고 해도 뭐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 타고 들어와야죠. 버스나 택시 타고 들어가야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2시간이 걸려. 그리고 왕복으로 따지면은 뭐 4시간 걸리죠. 그럼 면회 해봐야 지금 뭐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송영길 대표 면회를 오랜만에 서울구치소를 한번 가봤는데 한 5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면회 시간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가족들은 그 짧은 면회 시간에 얼굴 한번 보려고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감옥에 있을 때 뭐 웬만하면 너 면회 오지 마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면회하는 게 좀 괴롭긴 합니다. 그 잠깐 보고 나오면은 마음이 아무래도 좀 싱숭생숭해져요. 또 가족들 보면 또 마음 약해지잖아. 뭐 재판 중에 있고 구치소에 있을 때는 이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그 뭐 검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족들 마음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약해져요. 특히 이제 뭐 정치범들 뭐 양심수들은 더더욱 그렇죠.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나 나가고 싶습니다. 뭐 빨리 석방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다 보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그 반대되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는 그런 이제 뭐 진술을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유혹들이 생겨요. 뭐 반성을 해라 라든지 뭐 반성문을 쓰라고 한다든지. 근데 저는 이제 뭐 감옥에 정치범들은 확신범이잖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들어가가지고 무슨 반성문을 쓰고 뭐 사죄를 하고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무죄라고 단단히 뭐 싸워야지. 검사들 눈치 보고 판사들 눈치 보고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 얼굴을 보면은 참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거지 뭐 사람이.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 좀 그 면회도 안 왔으면 좋겠고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불편하고 어차피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 단단히 마음 먹고 싸워야지. 마음 흔들려봐야 저만 쪽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 뭐 수들의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 뭐 가족들이라도 좀 왔으면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김건희는 어제 보니까 이제 그 보도가 나갔어요. 난 면회를 안 가겠다. 그것도 뭐 민주당 탓이야. 뭐 민주당이 뭐 쫓아다녀가지고 면회를 못 한다.
아니, 민주당 뭐 명절 때 명절 안 셉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다 갈 때 가야지. 근데 뭐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면회를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나 봐요. 힘든가 봐. 그냥 그 안에 있어. 왜 가족들 힘들게 만들어. 한남동에서 갈래도 그거 꽤 걸리는데. 예? 그래서 오늘 또 편지를 썼어요. 예, 김건희에 대한 러브레터. 이런 이제 정치범이 감옥에 있을 때 뭐 가족들한테는 편지를 이제 따로 쓰면 돼요. 뭐 따로 쓰면 되지. 근데 이런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설 메시지를. 나라 걱정이 앞서 김건희 여사 건강 염려도 담겼다. 제가 볼 때는 나라 걱정은 이게 저기 사이드 디시고, 예,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건 것 같아요. 예, 김건희한테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 일신의 고통보다도 나라의 앞날이 무엇보다 걱정이 된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윤석열 씨. 걱정할 필요가 없지. 본인이 없음으로써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어쨌건 윤석열 없는 게 나아. 예? 탄핵 전보다는 지금이 좀 나아요.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나라 앞날이 뭘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무서워. 예? 윤석열 씨가 걱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 막 이제.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지금 사형이야, 사형. 예비 사형수야. 뭘 남 걱정을 해. 본인이 지금 죽게 생겼구만. 자,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기 어려운 국민들이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고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이 걱정을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들이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취직이 안 돼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거를 구치소에서 뭘 걱정을 왜 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걱정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는 매일 술이나 처먹고 예산 이것저것 삭감해가지고 결국은 저 법무부 그죠? 교정 예산까지 삭감을 해가지고요. 특식도 못 먹게 됐어. 지가 지무덤을 팠어요.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는 국민들 걱정 눈꼽만치도 안 하다가 이제 감옥 가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나? 자, 요거는 제가 볼 때 양념이에요. 요거는 양념. 빌드업이야. 예, 이게 설 연휴 메시지를 내는데 그죠? 뭐 국민 걱정을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얘기를 안 쓰면 안 되니까. 예. 뭐 이건 대충 쓴 얘기고. 예, 진짜 얘기는 요 얘기예요. 진짜 메시지는 15일 관전을 떠날 때 내가 잠시 손을 잡았지만 그 후 지금까지 볼 수도 연락할 수도 없는 상태다.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내자 걱정이 많이 된다. 요게 중심이에요. 요거 내자 걱정, 마누라 걱정이 많이 된다. 요 메시지를 지금 쓴 거예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쪽팔리게 감옥에 있는데 여보 면회 좀 와주세요. 면회 오기 싫다는데 그런 얘기를 쓸 수는 없잖아. 이미 뭐 언론에 이제 어제 이제 보도가 나간 거야.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이래. 그 안에서 지금 그 뉴스 그 공중파 지상파 그 채널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라고 요즘 바뀌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신문도 들어와요. 예, 신문도 볼 수가 있어. 근데 어제 보도가 나갔잖아요. 김건희가 면회 안 간다. 이번 연휴 때 면회 갈 수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빡친 거야. 아니 네가 면회를 안 와? 여보 면회 좀 제발 좀 와주세요. 저 미치겠어요 지금. 힘들어요. 요거를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보낸 거 아닌가? 응? 거기다가 면회 좀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무슨 뭐 시덥지 않게 잠시 손을 잡아봤지만 젖은 손이 뭐 트로트 가사도 아니고 그 지금까지 볼 수도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걱정이 많이 된다. 뭐 시인이 됐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윤석열 씨, 그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본인이 없는 게 더 편해. 그 방귀나 배나 나오고 방귀나 북붓기는 코 나고는 남편이 뭐 그렇게 그립겠어. 없으니까 지금 더 편하지. 그리고 본인보다 윤석열 씨 본인보다 더 잘 지켜주는 더 잘 보살피는 남자가 한남동에 있어 지금. 아니 있잖아요 그거 그 작살사랑 응? 그런 사랑꾼이 지금 한남동에 김건희 씨 옆에 딱 붙어 있는데 본인이 뭘 걱정을 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응? 회를 그 횟집에서 생선을 사다가 바다에다 풀어놓고 가두리를 만들어가지고 작살로 잡아서 회를 쳐주는 제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사랑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작살남이 바로 옆에 있잖아. 그리고 뭐 막 풍선, 막 이벤트, 그 다음에 선상, 술파티, 불꽃놀이, 작살 사냥, 이런 남자가 옆에서, 김건희 더 지금 외롭잖아요, 이제는. 지금 더 잘 보살피겠지. 남편이 옆에 있을 때도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폈는데, 지금 이제 남편도 없는데, 얼마나 더 애처롭고, 안쓰럽고, 더 잘 보살피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성훈 경호처장을 믿으면 돼요. 윤석열 씨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금 아주 좋아. 아주 뜨거워. 아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오해하실 필요 없어. 저는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뭐 침대가 어떻고 저떻고 밤마다 작살이 난다. 이런 좀 이상한 쪽으로 지금 연상을 하시는 그런 지금 채팅에 글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야. 경호차장이잖아, 경호차장. 응? 경호차장이기 때문에 영부인 경호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본연의 임무인 거야. 그래서 저는 경호를 잘해야 된다. 응? 경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육체적 경호, 이상하네. 육체적 경호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래 몸을 지키는 게 이제 경호의 1번 임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경호도 있지만은 심리적 경호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심기 경호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육체적으로만 경호를 해서는 안 돼. 예? 심리적으로도 경호를 해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육체적 경호, 심리적 경호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어떤 경호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김성훈 경호차장은 그야말로 그 경호계의 메시라고나 할까? 경호계의 호날두다. 심기 경호와 육체 경호를 동시에 그 메시의 발재간, 호날두의 어떤 발재간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정수진님 그 육체적 경호 여기다 왜 크크크를 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몸을 지켜야 되잖아. 몸을. 아니 경호원이 하는 일이 그죠?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육체 경호와 심리 경호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경호학 개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왜 그 육체적 경호가 뭐가 이상합니까? 이분들이 진짜 이게 정신 세계가 안 좋아. 정신 세계가 좀 끈적해. 너무.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이 상상력이 가냐고. 그 경호원이 경호를 하지. 뭘 합니까 경호원이. 태권도는 혹시 잘하나요? 보통 그 경호원 되고 뭐 저기 그 경호차장까지 올라가면은 그 태권도를 잘하죠 보통. 그 기본이잖아요 태권도는. 뭐 그리고 뭐 보통 무슨 뭐 합기도 유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십몇 단.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그 경호원 하시는 분들이 태권도를 하시면은 또 그 호디불 생각이 나네. 태권도 하니까 그냥 제가 태권도 얘기가 나오니까 육체적 경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라마다 르네상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복만사님, 짜왕님은 저 두 손을 들 때마다 한 손은 가볍게 말아지고 다른 한 손은 펴서 박수치다. 저 박수치고야 재밌다고. 진짜 이분들이
아니, 연세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최양TV에서, 왜 이렇게 뭐, 음란 마귀가 지금 씌었나? 왜 이렇게 생각들이 다 끈적해? 저 재밌다고. 이게, 재밌잖아, 이게. 이거 재밌다, 윤석열. 제가 이런 거, 그냥 박수 친 거예요, 박수. 근데 제가 이제, 예?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어떤 그 손동작이, 뭐 이렇게 나온 것 뿐인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걸 연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수, 재밌다. 이거 한 건데, 그걸 꼭 무슨 어떤 성적인 것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영부인을 자꾸 모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남편이 감옥을 가가지고, 외롭고 힘든 밤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 영부인님을, 여러분들이 참 응원하고, 위로를 해주진 못할 망정,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어떤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뭐 작살이 나느니, 그 밤마다 작살이 난다 이런 건 좀 너무하잖아요, 진짜. 밤마다 회 들어가나?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잘 지내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가 들리대요. 윤석열이 기소된 날 배달 음식을 한남동 관저로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 음식을 뭘 배달해서 먹었는지. 회 떠왔나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대. 본인이 감옥에 가가지고 콩밥 먹는 날, 콩밥 확정된 날 축하 파티 아닌, 십장생님 감사합니다. 홍어가 아니지, 저기 장어. 그 계엄 끝나자마자 장어 50kg인가 뭐, 엄청 장어를 엄청 주문을 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장어네, 장어. 구속 기소 축하 파티를 연 거야, 한남동에서. 장어 먹고. 장어가 많이 필요하지, 이제. 그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잖아요. 남편은 지금 영원히 못 돌아오지. 이거 제대로 이제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거잖아. 이 장어구만, 장어를 배달했구만. 그래서 윤석열 씨는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러브레터를 써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러브레터를 써가지고, 젖은 손이 애처로운지, 잠시 잡은 손이 애처로운지는 모르겠는데, 백날 해봐야, 김건희 씨는 안 갑니다. 앞으로 김건희 씨는 이제 볼 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같이 늙고, 배 나오고, 방귀나 끼는 이런 남자가 좋겠어요? 작살남이 좋겠어. 그거는 뭐 입이 답이 정해진 거잖아. 인지상정이야. 근데 이제 뭐 영원히 나올 날이 없는데 김건희 씨가 그쪽으로 돌아보기를 할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 쪽으로 오줌도 안 쌉니다. 그 안에 이제 확실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남동에 무슨 면회를 가게 생겼어. 지금 면회 안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저기 설 명절 끝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의원들이나 만나고, 김건희 씨는 이제 끝났어요. 얼굴 못 봐. 자, 그러면서 또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정처부터 재수없게. 황당한 소리를 해요. 이 뒤 얘기가 사실은 앞에 얘기는 제가 뭐 웃자고 한 얘기고, 근데 웃자고만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웃자고 시작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일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촉이 진짜 좋잖아요. 네? 우리 채널TV 애청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지만은, 제가 진짜 촉이 좋아. 최평이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안 맞은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근데 지금 촉이 쫙 와. 우리 이수신 장군님이 딱 와. 야, 김건희는 참 작살났다 지금. 왠지 사실일 것 같은. 제가 말을 해놓고도 왠지 사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뒤에 얘기가 더 한심합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하니 그에 따라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유혈 사태나 인명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정치인 체포도 없었다. 내란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계엄을 오래 끌 생각이 없었다. 계엄을 유지하려면 계엄 이후 국정 운영에 관한 정치적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그런 준비한 적 없고 실제로도 없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들어올 걸 충분히 예상했고 오래 끌 생각이 없었다. 제2의 계엄 주장은 허구다. 이러면서 또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끝까지 추한 모습 보이네요. 그러니까 계몽령이다 뭐 이 주장인 거죠. 계엄이 해제될 걸 알고 계엄을 선포를 했다. 그거 왜 한 거예요? 그냥 왠지 인생이 살기 싫어서 사형받고 싶어서 자살할 용기는 없고 사형으로 끝내려고 인생을 그러려고 계엄을 한 거예요? 그 인명사고가 없어가지고 내란이 될 수가 없다. 인명사고가 왜 없었어요? 다행히도 큰 사상자가 없어서 그렇지. 국회 정문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소화기까지 난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총으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오래 끌 생각도 없는 계엄을 왜 했어요, 그럼? 웃기려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아직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늘어놓는 거 보면은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사형도 아까워.